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그런 모습, 대통령의 그런 업무를 왜 보지 않고 있느냐? 국민들은 묻고 있고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 목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지만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게 모든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기자회견 내용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박종호의 스팟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뉴스 또 핵심 이슈 현안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살펴보죠.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명관입니다. 네, 일단 어제 밤에 지금 속보로 전해진 그 소식,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다. 이게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시점이 사실은 에이펙 회담 또 G20 회담 이후에 11월 말에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좀 빨라진 느낌입니다. 예, 원래는 그 순방 일정이 두 개인가 있는데 네. 그거 끝나고 하면은 진짜 늦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10일 정도로 당겨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찌어찌 해가지고 바로 한 3일 정도 땡겨가지고 7일 날 하기로 이렇게 했네요. 7일에 하기로 했다. 이게 어제 보니까 좀 밤에 속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언제 하는지 아마 시점 문제가 이제 제일 컸던 것 같고 네. 메시지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음, 변화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당 대표도 지도부도 모르는 정도였다고 하니까.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셈인데 사실은 어제 한동훈 대표가 네 가지 요구 사항 정도,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과 등의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인적 쇄신도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화답, 윤 대통령의 입장 이걸 좀 주목을 해봐야겠군요. 음, 뭐, 예, 한동훈 대표 회담에서 했던 어떤 좀 우회적인 네, 좀 고사 이상으로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올지는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자신할 수 없고요. 네, 저는 기자회견 하면서 한 8년 전 이맘때랑 봐가지고, 이맘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2차 담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쯤에 한 주 동안의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한 10%가 빠졌어요. 야, 20% 이제 무너지자마자 그 네, 다음 주에는 바로 5% 됐거든요. 맞아요. 좀 그런 상황을 약간 좀 복귀를 해보고 음, 지금 상황에서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다 정리되고 나가지고 해서는 늦는다. 네. 그런 얘기들 아마 어제 참모들이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8년 전 그때 2016년 11월 4일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2차 담화 그때 이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런 말이 나왔던 거죠. 예. 네. 이번엔 윤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자세하게 소상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설명하겠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시점도 시점이지만은 내용이 중요해 보이는데 웬만한 내용 가지고는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 이게 좀 잦아들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참모들의 얘기는 좀 곧이곧대로 정말 그러겠거니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에 두 달 전에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네.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소상하게 설명할 거였는데 발표 내용의 절반이 그냥 담화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고 나가지고 맞아. 이제 실제로 어떤 민심에 좀 와닿는다는 그런 반응도 없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국민들이 봐온 그동안의 어떤 윤석열의 기준에서 상황이 전개될 거로 보고 좀 어떤 변화가 음. 있는지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느냐 또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을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크게 두 가지로 집중할 것 같은데 이 핵심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핵심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아직까지 계속 물음표가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대통령실 직원들의 휴대폰 사용 내역을 감찰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네. 뭐 거기 좀 스케치란 부분이 있는데 예. 갑자기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휴대폰 다 꺼내봐라 사용 내역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직원들 어. 내용 휴대폰을 이제 감찰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왜 이런 일이 잦아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음. 이 대통령의 어떤 동선이라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좀 보도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뭐 실시간으로. 한동훈 대표가 면담한 뒤에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가지고 이제 만찬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명태균 녹취록이 공개되던 날 네. 대통령 해명이 나왔는데 그 관련된 얘기를 또 참모진하고 오찬에서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것이 일단 배경이라고 하는데 네. 어쩌면 지금 이런 감찰이라는 게 앞으로를 좀 내다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내다봤다? 이를테면 뭐 원래대로 예. 대통령실이 계산대로면 이제 모레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불만들이 국회에서 이제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광장에서 그런 게 털어져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말을 그 상황에서 던지는 말이 또 네. 어떤 민심이라든가 정치권에 화장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쨌든 그런 말이라든가 동선 같은 것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떤 정보의 차단이 네. 굉장히 좀 시급해진 거겠죠. 당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저는 결국에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 이건 정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무원들 특히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정보가 새는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걸 좀 먼저 좀 예방하는 차원의 감찰도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좀 이제 바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아마 이제 오는 7일 이 기자회견이 어찌 분수령이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뭐 인내심이 이제 바닥에 다 다다랐으니까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내려와라.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가 KSY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중도 하차 여론이 58%나 되더라고요. 이제 뭐 예. 탄핵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이든 뭐 중도 하차이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게 박근혜 때도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뭐 사과 이후에 급속도로 무너지는 모습이 볼 수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그걸 좀 보면서 아니 사과는 안 해야지 이런 판단한다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어떻습니까? 7일 기자회견에서는 사과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다, 내 본뜻은 이거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만 좀 강조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뭐 이제 정치권의 말이라든가 뭐 어떤 법을 발의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네. 최근에 어떤 대통령실을 움직인 거는 좀 여론조사 숫자라고 보여요. 여론조사 숫자라는 게 사실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특히나 한국에서 제일 공신력 있는 이제 갤럽에서 네. 발표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하고 이제 또 금요일날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목요일 날 기자회견도 사실 좀 시급하게 담가지고 한 건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금요일 날 발표가 지금은 추세로는 그렇게 좋은 숫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든 좀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가지고 이걸 좀 중화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또 반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런 어떤 악순환을 좀 이거를 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네. 이번 목요일 기자회견 택일에도 좀 잡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5%까지 지지율이 하락하기 전에 최대한 이걸 좀 막아야 된다. 지지율 하락을 좀 막아보자. 이런 판단도 깔려 있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 명태균 씨와의 이 통화 육성이 공개되기 전에 사실상 반영이 잘 안 된 그런 수준이 19%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떨어질지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